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우리 측에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고 한 지 이틀 만에 조선중앙통신이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밝힌 겁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자체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북한의 추가 조사, 또 필요하다면 공동 조사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을 사실상 미리 거절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런 북한의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공동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발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북한은 남한이 공무원 시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이 지난 25일부터 수색 작전을 하며 북한의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이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는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이 아니라 북측이 자체적으로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또 공무원의 시신을 자체적으로 수색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도 생각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발표는 청와대가 필요하면 공동조사도 요청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보도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공동조사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때에도 남한의 공동조사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우리 당국은 지금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남쪽에서만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자신들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서해 해상군사 분계선 이야기입니다. NLL보다 훨씬 남쪽에 그어져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우리 측 수색 작업에 대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간 실질적 해상 경계선인 북방 한계선 NLL 대신 북측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북한이 1999년 선포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에 그어져 있습니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모두 북측 해역에 넣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NLL은 1953년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했고 북한은 1992년 기본합의서 합의 때만 해도 현 관할구역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1차 연평해전 직후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NLL 일대는 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이 벌어지며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습니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선 서해 NLL을 명시하고 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문제는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 갈등 현안이 터질 때면 북한은 어김없이 NLL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다시 요구한 겁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은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함. 청와대는 남북 당국 간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을 복구해 다시 가동하자고 했습니다.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을 위해서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NLL 준수 원칙이 확고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이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이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의 해경 연안부두 앞에 나가 있는 조소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우선 북측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의 해경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 해경은 북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해경은 현재 연평도 서쪽부터 소청도 남쪽까지 NLL 남쪽, 북방 한계선 남쪽을 수색 중인데 이곳은 평소에도 우리 해경이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어업 지도를 하는 범위입니다. 북한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NLL과는 다른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주장하는데 이미 우리 해경은 NLL을 기준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예,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이 북쪽의 이런 주장 때문에 우리 수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피격된 공무원 A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기 위해 해경은 어젯밤부터 밤샘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색 범위와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어제 해경과 해군은 함정 36척을 투입했는데 오늘은 3척 더 늘렸습니다. 연평도의 꽃게잡이 어선 선장들도 수색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낮에도 수색이 진행됐고 지금은 이렇게 해가 졌기 때문에 밤 수색조가 교대로 투입됐습니다. 예, 혹시 그 NLL 인근에서 북한군의 특이한 동향이 있다거나 뭐 그런 보고가 있습니까? 우리 군과 해경이 파악한 북한 측의 특이 동향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에서 우리 측의 수색 작업은 진행되고 있고 이 수색 작업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소희 기자였습니다. 이틀 만에 북한이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국제외교안보 팀장을 맡고 있는 안희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또 경고를 보내서요. 이걸 좀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네, 공무원 ACCC는 조류에 따라 이동했을 수도 있지만 북측 등산곳 주변 해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해역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아래 우리 측 수역이지만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 분계선 기준으로 보면 이북이 됩니다. 북측은 기존에 실질적으로 NLL 이남의 우리 관할권은 인정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지금같이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NLL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 그럼 그런 의도라면 군사적 충돌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엄중히 경고한다는 메시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제 통일전선부가 보낸 메시지에서도 나타났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도 남북 간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표현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밝힌 마당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다만 경고를 통해서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고 북측 군부의 기세는 좀 되살려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정부가 요청한 그 공동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엊그제 NSC 회의에서 공동조사를 요청한 데 이어서 오늘은 각각의 해역에서 시신과 유류품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협력할 건 협력을 하자고 했는데요.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공동조사를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북측은 그러나 오늘 대신 수색을 조직하고 시신을 찾으면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상 공동조사는 거부하고 자체 수색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북측이 얼마나 성의를 다해서 시신을 수색할지 또 찾더라도 총격받은 시신을 남측에 선선히 넘겨줄지는 다소 회의적인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가 오늘 그런 북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또 요청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그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봅니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시신 수색은 필요합니다. 특히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자고 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 각각이란 표현에서 북한의 NLL 무력화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진상규명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중단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혜근 기자였습니다. 숨진 공무원이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가 연평도 바다에서 전남 목포 부두로 오늘 낮 돌아왔습니다. 바다 위에서 하는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CCTV가 고장나 있어 스스로 월북한 것인지 아니면 발을 헛디딘 것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해경은 CCTV 하드 등을 내일 국과수에 의뢰하고 공용 컴퓨터 등을 포렌식하면서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멀리서 하얀 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선원들이 배를 댈 준비를 합니다. 이곳은 어업지도선들이 오가는 목포의 부두입니다. 제 뒤로 숨진 공무원이 탔던 무궁화 10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3-4시간가량 정리를 한 뒤에 선원들도 모두 내리게 됩니다. 무궁화 10호는 어제 오전 소연평도 인근 해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16일 목포를 떠난 지 열하루 만에 다시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A씨가 마지막으로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배후미의 난간은 1m 남짓한 높이입니다. 이곳에서 A씨 것으로 보이는 슬리퍼가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월북과 실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출항 후엔 배 안 CCTV가 고장나면서 A씨의 정확한 동선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에서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단서는 위성항법 장치와 공용 PC 등입니다. 해경은 해당 장치들을 확보하고 포렌식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조사는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필요하다면 선원들에게 추가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돌아온 무궁화 10호 선원들은 배 안에서 남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각자 숙소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